69번은 인체의 저항이요 5,000ohm입니다. 전류가 3mA 흘렀을 때 인체의 정전 용량이 0.1 마이크로페럿이라면 인체에 대응된 정전하는 맥 쿨롱인가 맥 마이크로 쿨롱인가 이런 뜻이죠. 원래 인체의 정전하 Q는요 바로 뭐냐 하면 C 곱하기 V예요. 이 C라는 것은 여기 나온 뭐요? 정전 용량을 의미하고 V는 당연히 뭐요? V는 전압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를 몰라? 전압을 몰라. 전압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바로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요걸 곱하니까 얼마? 15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Q는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을 하니까 바로 1.5 뭐가 돼? 마이크로 쿨론이 되겠죠. 답은 얼마?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요. 공식을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역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똑같이 나온다. 오탈자도 똑같은 게 바로 뭐다? 문제 은행식이다. 어떤 분이 이런 내용으로 질문 오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이분은요. 자기는 안전기사 자격을 1년 동안 공부해서 취득하겠다. 그래서 단시간에 했다는 것도 좋지만 장기간 좀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에게 100% 만족스러운 강의는 드릴 수 없다고 죄송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취직도 시켜드렸습니다. 괜찮은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있으면서 지금 석사하고 바로 2018년 3월 달에는 박사과정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요. 요사이는 산업안전 지도사 취득의 열기가 불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지도사 2018년 3월 24일은 우리 기사 수준과 비슷합니다. 정제수의 안전스쿨이라는 카페에 문제도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에는요.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안전기사 기술 자격증이에요. 지도사는 산업안전지도사 기술 자격증이 아닌 전문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로 공부해서 본다면 지금도 여러분 지도사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우리 교재 4-49, 49에 정전 에너지도 되어 있지만 합격 날개 은행 문제도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2016년 5월 8일 산업기사, 2018년 21일 날 기사, 또 2017년 3월 5일 날 기사사는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2017년 5월 7일 날 역시 산업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는 이유는 이만큼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다. 왜? 은행에 있으니까 은행에서 쉽게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추출했을 때 잘 걸려드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0번 가보겠습니다. 70번은요. 저압전로입니다.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이 380V인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의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몇 메가옴인가 이상이어 하는 거 불렀어요. 전로의 절연은요. 저압 전로 절연 저항을 볼 때 주로 400V 이하와 400V를 넘는 것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50V 이하인 경우는 0.1메가옴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나 380이라고 그랬어요. 380이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일 거 얼마? 바로 0.3메가옴입니다. 쉽게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이번 시험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안전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가겠습니다. 정말 쉽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쉽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문제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없겠죠. 71번 보면요. 방폭전기 등급에서 위험장소의 등급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폭전기에 대한 것은요. 0종이 있고요.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답은 당연히 3종이 되겠고요. 그러나 분진에서는 어떻게 나가면 20, 21, 22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것은 우리 4-55 표의 위험장소라든지 방폭 구조로 만들어 두었지만 역시 이번에도요. 2018년 3월 4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됐습니다. 제가 꼭 강조하죠. 지금이라도 기사만 원서 접수하신 분은 산업기사도 꼭 접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공부를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기사 공부를 하면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72번째입니다. 다음은 무슨 현상을 설명한 것이요? 이건 용어 정의예요. 간단하게. 전이차가 두 개가 있대요. 대전체가 특정 거리에 접근하는데, 그렇죠. 플러스 극과 또는 마이너스 전이차가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와 같은 전이가 되기 위하여 전하가 전용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는 이동하는 현상을 가지고 대전도 아니요. 대전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충전도 아니요. 역시 충전이나 대전은 어떻게 비슷한 말이죠. 열전도 아니에요. 바로 뭐야?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방전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전현상은 순간현상으로 발생하죠. 이 내용이요. 산업기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72번은요. 바로 방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전은 뭐냐 하면 전하가 전용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는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방전이라고 한다. 73번은요. 이거는 우리가 그림에서도 제가 했고 엄청 강조했어요. 여기서 뭐요? 심장 맥동 주기를 나타내 T파는 건데 우선 T파를 떠났어요. 여기에 우리는 파, P, Q, R, S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T파거든요. 근데 여기는 T파의 설명을 요구한 거예요. T파의 설명. T파는 뭐냐 하면 이 T파는 심실의 휴식 시에 발생하는 파형인데 휴식 시에 발생하는 파형을 찾아라는 건 어떻게? 바로 요 T파가 되겠죠.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또 이 내용 없이 가장 위험한 파는 역시 T 이렇게 해도 잘 나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제가 그림으로 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격 인가 위상은요. 심장 맥동 주기의 위상에서 통전 여부인데 주로 우리는 PQRS가 있는 T가 있는데 이 T파가 가장 위험한 파가 왜 위험한 파냐 그랬더니 심실어 수축 종료 후 요걸 알아야 돼요. 종료 후에 심실의 휴식 시 발생하는 파형을 가지고 우리는 T파라고 합니다. P파는요. 심방 수축에 따른 파형이에요. T파. 여기 P파는 심장이 이제 수축하는 파형이고 그 다음에 QRS는 심실 수축에 따른 파형이고 T파는 이제 휴식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R알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R알파가 아니고 여기 이제 Q알파예요. Q알파는 심장의 맥동 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번인데요. 아까 나왔던 문제요. 뭐예요? 결합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전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 약 1초 이내에 출력 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몇 볼트 이하로 저하시켜야 하는 몇 볼트 이하? 바로 우리는 25볼트 이하로 저하시켜야 되죠. 바로 이 문제는요. 그 25볼트 이하인데 바로 2017년 8월 26일 날부터 쭉 나왔지만 2018년 3월 4일 우리는 64번에서도 확인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인체의 대부분이요. 수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허용 접촉 전압은 몇 볼트 이하냐? 우리 수없이 반복했어요. 수중에 있을 때는 얼마? 2.5볼트 이하예요. 그 다음에 2종일 때 인체가 젖어 있을 때는 25볼트 이하이고 3종은 50볼트 이하, 4종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때로는 여기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제1종일 때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도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100점 중에 95점이 아니죠.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10년치 정도의 뭐를 보라. 가연도 문제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은 안전전압 볼 수 있는 것은 3세판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30볼트가 우리나라 안전전압인데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표시해 두었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30볼트가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77번 문제도 이 도표를 법으로 다 기억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항상 나오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나오죠. 30이라도 안 나와요. 22.9kV 충전 전로에 대해 필수적으로 작업자가 떨어져야 하는 이격거리죠. 접근 한계거리는 것은 90cm. 저도 그냥 항상 눈으로 익혀져야 되는 거 봐요. 얼마? 여기
22니까 15에서 37 사이는 얼마? 바로 90cm. 이렇게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0.3은 접촉 금지 또는 접근 금지예요. 0.75는 2는 45cm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사실 다 거의 불가능하죠. 나오는 건 항상 요 놈이에요. 실기 필답형에도 요게 딱 나와요. 실기 필답형은 요 놈 아니면 두 가지가 60 또는 90으로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기만 합격할 게 아니잖아요. 실기 합격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요? 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법 어디에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1조 충전전로에서 전기작업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78번입니다. 역시 이 78번도 그대로 나온 거예요. 개폐 조작 시 안전 절차에 따라 차단 순서와 투입 순서예요. 항상 알아두게. 차단 순서는요. 2, 3, 1이에요. 투입 순서는 거꾸로예요. 3, 1, 2 이런 방법을 하면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4번이 보이죠. 항상 요거는 개폐 조작 시 차단 순서와 투입 순서는 그림도 바뀌지 않고 번호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보겠습니다. 정전기에 대해서 우리는 방전에 대한 문제, 정전기 보겠습니다. 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시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첫째, 정전기는요. 전하의 공간 이동이 어떻게 크다 그러면 틀렸어요. 어떻게? 작고 해야 돼요. 전하의 공간이 크고 안 돼요. 전하의 공간 이동이 적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 뭐냐 하면 전기의 효과가 자기의 효과 서로 비슷하면 안 돼. 거의 무시할 정도여야 돼. 그 답은 뭐예요? 전하의 공간 이동이 적어야 돼요. 자기의 효과가 전기에 비해서 어떻게? 무시할 정도로 적은 전기를 가지고 우리는 정전기. 원래는 동전기와 정전기라고 하면 동전기는 말 그대로 움직일 동이라고 움직이는 게 정전기는 어떻게? 멈춰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다래요. 정전기가 멈춰 있는데 빗으로 머리를 탁 비니까 얘가 어떻게 딱 딸려 올라가는 이게 바로 정전기죠. 그러니까 멈춰 있는 전기를 우리는 정전기라고 한다. 마지막 80번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재 처음에 첫 장 넘기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죠. 인체의 저항이 500ohm이라 한다면 심실세동전류, 다른 말 치사전류는 위험한계 에너지는 몇 줄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루트 t는 165분에 어떻게 우리는 185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식을 이용하면 통전 시간은 건데 I 자성할 때 어떻게 t분에 해놨죠. 165, 185, 10의 마이너스 3성 자성을 하니까 시간을 곱하고 하니까 얼마? 인체의 저항 곱하기 시간을 하면 얼마? 바로 13.61에서 17.1이죠. 그럼 얼마? 여기는 165만 적용했으니까 13.6입니다. 요거는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항상 나오고 여러분 시험에도 역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바로 네 번째 과목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서 100점 중에 100점, 20개 중에 20개 완벽한 내용으로 여러분 이번 시험에 역시 20개 중에 20개, 100점 중에 100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과목은요. 5번째 과목입니다. 5번째 과목에서도 여러분 100점 중에 100점을 향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